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 살펴보면서요, 시장 흐름, 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략에 관해서 현지 시간 4일 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방향에 관한 공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개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sak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날 기자회견에는 팀 스콧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과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등 중요 정책 결정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방향이 공개될 전망인데요. 주요 논의의 규제는 규제 정책과 혁신 장려 방안,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국가 안보 문제 등입니다. 정부는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탈중앙화 금융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여부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6,000달러에서 99,000달러 이상으로 반등했고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견에서 발표될 정책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성장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요, 이번 발표를 면밀하게 지켜볼 예정인데요.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이 과도한 제약보다는 시장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이 한 주 동안 42%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발표와 맞물려서 트럼프 밈코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42% 폭락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이 밈코인은요,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현지 시간 4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루곤체인에 따르면 한 대형 투자자는 지난 1월 중 트럼프 투자로 1,1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후에 다시 투자에 나섰는데요. 그는 3,390만 달러를 들여서 76만 6,083개의 트럼프를 평균 단가 44.25달러에 매수했지만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2,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기존의 이익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900만 달러까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멀클 사이언스와 체이널리시스의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2주 만에 1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을 적극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기도 합니다. 한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트럼프는 이번 관세 발표 이후에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니는요, 트럼프가 2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 기회로 여겨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더 로드니는요, 급락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여전히 밈코인 시장에서 4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질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 한때는 반짝이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급락을 겪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가문의 밈코인이 또 한 번 시장에 등장하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기도 했습니다. 밈코인은 커뮤니티 중심의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중요한데요. 그만큼 트럼프 코인에 관한 급락이 시장 하락을 이끌 수 있을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스테이블코인이 신흥시장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신흥시장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서 송금과 결제 솔루션으로 주목받으면서 기업들의 도입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기업들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는 신흥시장에서 결제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인 브릿지와 협력해서 다양한 통화를 즉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후에 핀테크 기업인 스트라이프가 브릿지를 10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는 2,050억 달러에 달하고요. 신흥시장에서의 활용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섬유 제조업체가 나이지리아의 공급업체에 결제할 경우 여러 은행과 환전소를 거쳐야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요. 스테이블코인은 중개 단계를 없애고 실시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에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도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옐로카드는요, 2024년 연간 거래량이 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콘듀잇의 거래량이 100억 달러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주시웨이 역시도 13억 달러의 총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서 벤처 캐피탈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글로벌 투자사인 피크XV와 또 홍사는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네오뱅크의 1,000만 달러 시드 라운드를 공동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캐피털은 옐로카드에 3,300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QED는요, 이 시드머니 990만 달러를, 이니셜라이즈드도 칼리자에 8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테더도 아프리카의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제공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은요, 국경 간 결제를 넘어서 소비자 금융과 급여 지급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니콘 핀테크 기업인 누뱅크는요, USDC 보유 고객에게 연 4%의 이자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현재 누뱅크 이용자의 30%가 USDC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급여 지급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격 근무 증가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직원 급여를 간편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라이즈는 기업이 법정화폐로 지급한 금액을 USDT 또는 USDC로 변환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라이즈는 지난해 630만 달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면서 확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매 결제 분야에서는 카드 결제 한도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사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핀테크 기업 코리아, 크레딧 데이터와 웹3 투자사인 해시드는요, 캐시노트를 개발해서 상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UAE,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상용화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 변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 금융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바일 머니의 성공 사례처럼 스테이블코인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도 살펴봐야겠죠.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 중이고요. 이 정책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즈의 CEO 휴거 핀겔스타인은 대형 금융기업들도 결국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에 뛰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의 방향에 따라서 도입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요,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실험이 아니라 신흥시장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와 금융기업들의 대응에 따라서 글로벌 결제와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장 성장 둔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매년 새로운 프로젝트의 출현으로 신생 코인 수는 증가했지만 성장성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빠르게 성장한 반면에 알트코인의 시장은 정체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은 약 1만 6,700개로 지난해 3월 대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약 6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와 달리 알트코인은 시장의 신규 디지털 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요, 유동성이 분산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배로 늘었지만 알트코인 시총은 여전히 이전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신규 자금 유입이 되지 않은 채 트레이더들 간의 정해진 수익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트코인 증가의 요인으로는 디파이와 또 대체 불가 토큰 등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이클마다 인기 분야가 등장하면서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납니다. 특히 지난해 솔라나 체인이 밈코인 발행의 필수 통화가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이더리움을 위협했는데요.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요, 밈코인의 강세로 시장 유동성 일부가 솔라나와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로 분산됐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의 메인덱 가치 창출 연관성 부족이 투자 매력 저하의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성이 명확한 소수의 알트코인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동현 리서치는요, 앞으로 명확한 수익 모델, 차별화된 시장 포지셔닝과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만이 지속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했고요. 주경 대표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루빈이 고래들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조작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뉴스BTC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컨센시스 CEO인 조셉 루빈이요, 최근 발생한 이더리움 가격 급등락에 대해서 고래들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약세장에서 2,900만 달러에서 2,120달러까지 급락한 이후에 급격한 반등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26% 상승하는 이례적인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급등락은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 조치로 인한 시장의 불안과 맞물려서 발생했는데요. 루빈은 이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은 흔히 발생하고 결국 가격은 다시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고래들이 경제적인 불안과 부정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약한 투자자들을 흔들어내고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역시도요, 이더리움의 하락은 단순한 시장 심리가 아니라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을 걸어서 초보 투자자와 리스크 관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래들의 인위적인 매도 압력을 조성한 후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요, 왜 고래들이 이더리움에만 이러한 조작을 시도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루빈은 은행 강도가 왜 은행을 노리는지 생각을 해봐라.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와 불확실성, 의심이 퍼지면서 이더가 주요 타겟이 된 것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더 펜토시는요, 지난 3년 동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성과가 부진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패턴이 장기적인 시장 조정의 일환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3,000달러를 지지선으로 유지하는 비트코인의 흐름과 함께 이더리움의 추가 반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성 뒤에 존재할 수 있는 고래들의 시장 조작 가능성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